일반적으로 네 분의 생각들이 북한을 이게 우리가 그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우리의 국토고 통일돼야 될 대상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국가, 이웃 국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통일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국가인데 통일의 대상인지, 그 통일의 대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점령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 합의 통일?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통일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 우리 그 유진성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통일이라는 개념이 약간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국가를 평생 등지고 살 수도 없는 처지이고 대한민국이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 구축 등 준비를 해가면서 그 통일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현 세대에서 통일을 하기 위해 급하게 시도하지 않고 설령 미래 세대를 위해서 차곡 천천히 준비해가면서 그렇게 통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김효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통일을 일단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라고 학교에서 배운 건 사실 한 나라로의 통합이라고 배워왔을 텐데 사실 통일을 그런 어떤 하나의 상태로 목표 상태로 정의하는 게 아닌 그 과정으로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그냥 통일 과정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서의 결과물로서의 통일이 과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예전에 한 민족이었다가 종교 문제나 이런 문제들로 분리된 나라들도 많잖아요. 옆에 국경을 맞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념으로 갈라져서 이미 몇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서로의 비용들을 치러가면서까지 그 현 상태의 생활 방식을 바꿔가면서까지 통일을 굳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최대한 서로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냥 통일을 하나의 같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민경인 씨는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통일이라는 어떤 큰 프레임 혹은 틀 자체가 약간 예전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평화라는 그 프로세스 안에 통일이 과정에 있다라는 정도로 다가가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그 평화학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 현실의 문제인데 이 현실에서 해소되지 않는 이 폭력이나 갈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큰 어떤 갈등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 문제 같진 않고 뭔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나 이런 느낌인데 그거보다는 통일이 됐을 때도 좀 즐거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으려면 우리 사회 안에서도 뭔가 통일 이전에 이 평화라는 어떤 감성이나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평화가 또 전체 큰 범주로 다시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윤지민 씨는 예, 저는 일단 통일이라는 거에 대해 자체에서 그냥 서로가 합쳐져서 뭐 평화를 위해 합쳐진다. 이제 이런 이제 순진한 접근보다는 사실 지금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질문이 저한테는 지금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유산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저는 아까도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관계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안보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고 어쩌면은 발전의 기회가 굉장히 열려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국가가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사실 지금에 와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개념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개념에서 청년들이 좀 다가간다면은 통일을
되게 합리적인 방식의 안보의 툴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적과도 결국엔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을 우리가 무력을 사용해서 이긴다라는 것보다도 사실 소프트 파워 같은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적을 우리 편으로 돌릴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인터레스트를 찾을 수 있다라면은 그게 사실은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는 필수이고 그 안에서 협력도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포커스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이뤄야 된다는 포커스에 있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방식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 연구소의 우리 임주의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앞서 말하신 분들과 같이 더 이상 통일은 약간 당일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사실 젊은 세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대북 정책에 관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통일을 빨리 이루어내야 되는 과제라고 인식을 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좀 더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약간 자주권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약간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남북 관계를 발전해 내는 것이 약간 결국에 관계를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혜정 차관님 예. 어떤 생각 갖고 어떤 생각이 아니, 드세요? 저는 오늘 우리 이 젊은 세대들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저희가 뭐 기존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뭐 통일 문제, 뭐 통일 방안, 뭐 통일에 대한 접근 이런 것도 물론 그 나름의 중요성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뭐 과정으로서의 이 어떤 그 통일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향해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그런 그 과정에서의 좀 평화롭게 일단 공존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좀 길게 멀리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 교육이든지 아니면 뭐 통일 정책을 계속 이렇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